바쁜 요즘 엄마들 친목도모나 정보 공유를 이른바 맘카페에서 합니다. 네, 지역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과 정보가 모이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이 힘이 그런데 여기저기서 갑질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맘카페 남자는 가입 못한다고요? 네, 저희 아내가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지역 단위 카페도 가입을 돼 있고요. 네. 전국 단위 카페도 가입.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과천, 이렇게 맘카페를 네이버에서 치자마자 과천, 송파 그렇죠. 맘카페, 네, 작게는 아파트 단지 네. 카페부터 시작해서요.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구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구에도 또 몇 개씩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의 카페도 있고요. 주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한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요, 아이니까 일단 병원에 관한 정보가 제 첫 번째로 올 수 있습니다. 소아과 어디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병원을 고르게 되면 그 병원 계속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병원이 좋아요를 검색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학원에 관한 문제부터 반찬 가게. 온갖 정보가 정보가 다 있고, KBS 네. 사사건건의 김원장 기자가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들까지 네. 없는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자전거 고장 나면 어디 가요 하면 정보가 올라온다 이런 거죠. 그야말로 커뮤니티군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전 접근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얻는 게 있고요. 그럼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병원부터 맛집부터 해서 또 뭐 본인이 쓰는 물건을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가져가실 분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친목도모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김 원장이 잘생겼다더라.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내용이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이런 자신의 그런 사사콜콜 정치적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겠군요. 그렇죠. 정치적인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겁니다. 그죠? 커뮤니티 만들고 특히 주부들이 여러 정보, 특히 지역 카페로 우리 동네에서 어디 가면 지하철 타기 쉽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맘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고양이 카페를 갔는데 직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눈치를 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네.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화나고 속상하다. 아이들 입장료까지 받아놓고 처음부터 엄청 눈치를 주더라. 이런 거예요. 네. 장난감도 뺏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역 주민들이 거기 안 가야겠네요. 무슨 대학교 있는 거기입니까? 언제 한번 가야지 했는데 안 가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게시자는 결국 왜 아이에게 눈치를 주냐며 직원과 언성까지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이제 글쓴이를 위로하는 댓글과 어딘지를 묻는 댓글. 근데 정작 CCTV를 보면 사실은 그 주부의 아이가 고양이를 괴롭히고 정작 이 사장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약간 항의식으로 저희가 가게 이제 오픈한 지 아직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일파만파 어머니들한테 퍼져가지고 이 가게는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벌써 많이 잡혔더라고요. 영상이 공개되자 이제 반전돼 버린 거죠, 여론이. 결국 글 쓴 주부는 글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전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역시 싸움은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를 여실히 느끼게 됐고요. 저는 이런 맘카페가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이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좀 토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로나 어떤 응원을 얻고 싶을 때 이런 맘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일도 있다는 거를 아마 이 어머님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보다 내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로나 응원을 받고 싶은 차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이렇게 바꿔서 왜곡해서 과장하고, 네. 그래서 글을 올려서 이제 이런 그런데 이제 사태가 뜻하지 않는 오게. 피해자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태권도 학원 차량이 난폭 운전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회사 앞 골목에 화물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 차량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더니 우리 차 앞으로 질주했다. 아이들 태운 학원 차량의 난폭 이 운전에 화가 나서 서 있었더니 그 운전자가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카페 회원들은 화가 같이 난 거죠. 도대체 어느 태권도 학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학원 이름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전혀 달랐습니다. 화물차 하나가 서 있죠?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길이 좁아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막고 왔으면 어떡해요? 기다리던 차량이 잠시 비켰다가 다시 길을 나서는데 오히려 이 여성이 이 주부가 차를 잡아 세웁니다. 이게 아니고 막았잖아요. 지금 제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되는 생각이고요. 제가 뭘 그렇게 흥하겠는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무슨 회사예요? 여기 무슨 회사예요? 자, 저기 보면 이제 내가 카페에 올릴게요란 말이 나오죠. 네.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카페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통학 사랑에 대한 사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학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태우고 난폭 운전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광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칫 잘못 전달됐을 경우는 그 학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을 텐데 네. 사건을 돌려보니까 누가 뭐래도 저기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신종 갑질을 이와 같이 맘카페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말 제대로 지역사회 공유, 정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애꿎은 엄마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저게 진짜 우리가 뉴스에서 말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와 어떻게 보면 뭐가 다른가 싶어요. 나 마음카페 소속이야. 내가 올려버리겠어. 내 뜻대로 안 되면. 네, 이런. 오히려 저 주부가 일하던 회사가 난처해졌다고요?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회사의 홈페이지가 거의 뭐 다운되다시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사람들이 트럭에 공개가 되니까. 네,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결국은 회사의 대표가 이 맘카페, 본인은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아이디를 공유해 갖고서는 사과문을 게재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임방글 변호사 해준 말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 이웃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이런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거기서 누군가가 내 글에 주목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과장된 글을 쓰고 이러다가 전혀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맘카페의 이제 순기능은 정말 정보를 얻는 그거야 거죠. 물론이죠. 예, 네. 정보를 얻고 정말 침묵을 다지고 이게 이제 순기능일 텐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정말 좀 예외적인 그 역기능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이 어떤 특히 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이 글을 올린 저 어머님은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그랬겠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다른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겠다, 뭔가 도움되는 정보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글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저는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보복 심리가 사실 더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되고 자신의 이야기는 좀 자신이 잘못한 거는 뺀 채 좀 왜곡돼서 글을 올리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만약에 지금 블랙박스 있고 이랬잖아요. 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거 없었다면 사실 제가 여기 관장인데요. 네. 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경우.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예, 그럴 경우 아무도 안 믿죠. 네. 대부분 이 회원의 업무와 말을 많이 믿으니까. 이 많이 가입해 있는 카페는 몇 명까지 가입돼 있습니까? 한 20만 명까지 가입돼 있는 20만 명. 카페가 네.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최소 10,000명 단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아내한테 82년생 김지영 씨 소설 처음 나왔을 때 네. 그거를 사다 준 적이 있는데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서름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맘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런 공감대가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이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렇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뭐 얼마나 그 지역 가게들이, 업체들이 영향을 받겠어 하겠는데, 피해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문을 맹식들과 다 믿어. 예를 들어 어린이집 모자 들었다. 카페 회원들이니까 서비스도 잘해주면 카페에 많이 올려주겠다. 제가 이제 직접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집도 치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원이 맛이 없었나 봐요. 맛이 없을 거고 어찌됐건 하나 올려보니까 막 여기저기
그거 다 올려놓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웬만한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맘카페 홍보되면 좋을 텐데 얽히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맘카페에 저희가 당신네 가게나 뭐 업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업체까지도 많이 나온다고요? 네, 많아요. 네. 그런 업체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미용실이 어디가 좋지? 하고 알고 싶을 때, 네. 우리가 블로그를 검색하면 화면에 블로그에는 나오는 워낙 거. 네. 광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맘카페에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얻은 그 정보들을 많이 더 신뢰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맘카페에 홍보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뭐 월 얼마를 달라 이렇게 뭐 접근하는 경우가 미용실이면 있어요. 미용실, 학원이면 학원. 네, 맞습니다. 저 지인도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한테도 이런 업체가 연락이 왔대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인이 하는 사업을 미정원이라고 친다면 네. A라는 미정원과 B라는 미정원이 경쟁 관계였대요. 근데 제 지인은 이제 A라는 미정원이었는데 A라는 미정원은 맘카페에 홍보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린 괜찮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정말 그러니까 B라는 업체는 고용을 했나 봐요.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어느 미용실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네. A 미용실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물어봤던 질문은 금방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제 B라는 데가 좋습니다. 그럼 맞아요. 저도 B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여론을 형성하다 보니까 A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제 지인은 나도 여기를 이 업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밀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맘카페를 이용한 이런 홍보 업체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아니고 오염된 정보가 네. 돌아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블로그가 활성화됐을 때 이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오염된 정보라고 생각해서 많이 다 안 보는 지금 거잖아요. 음식점 홍보 이런 거 블로그 너무 하죠.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꽤 오래된 블로그에 가끔 들어가면 쪽지가 와 있어요. 블로그 파세요. 50만 원 드릴게요. 네.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거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맘카페도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카페 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을 올리게 되면 상업적인 정보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A라는 업체만 제대로 막 과장되게 홍보하면 좋을 텐데 경쟁사 중에 그 홍보회사와 거래하지 않은 경쟁사 막 깎아내리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맘카페의 부작용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사실 좋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숨기는 말씀드릴게요. 좋게 사용하시는 주부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커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장난감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서로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아이가 어느 주변에 있는 키즈 카페 중에 어디가 좋은지 이런 정보도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정보의 순기능도 있고요. 또 육아하다가 그 육아 스트레스를 또 그 같은 육아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군요. 대화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순기능 굉장히 많고 이 맘카페 내에서도 자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 글은 올리지 마세요라든지 누구를 비방하는 글들은 올리지 마세요라든지 네. 그리고 그런 글들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를 하든지 이런 좀 자정 노력들도 있으니까요. 이 순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알겠습니다. 역기능을 줄여두도록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KBS 9시 뉴스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언론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부각했으니까 또 맘카페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찾아서 또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런 생각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오늘 검정고시 시험 보는 날입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이모 씨가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로 시험 보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응원의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베리어 프리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 진짜 마음의 장벽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체적 장벽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응원하고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장벽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많은 사회가 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저는 네. 검정고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저게 큰 뉴스가 안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네, 네. 네, 이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합격했다는 기사도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기동민, 하태경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